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맥도날드 사람들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폴 퍼셀라라는 분이 쓰셨고요. 황수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기도 하고요. 또 멋진 텔레비전 광고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주변에 보면 맥도날드 매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 게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떤 판매 전략이나 영업 전략을 쓰기에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제가 맥도날드 책이 있나? 어떤 관련된 정보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역시나 세계적인 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맥도날드 관련된 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책보다도 먼저 맥도날드 사람들이란 책을 읽었고요. 이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요,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1954년 딕 맥도날드와 마크 맥도날드 형제의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권을 사들이면서 설립한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개국에서요, 3만 5천여 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 아주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맥 지수라고 해서 빅맥 지수는 각국의 구매력 지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맥도날드에서 또 햄버거 대학을 만들어요. 햄버거 대학을 만들어서 경영자가 되려면 이 햄버거 대학을 나와야만 한다고 합니다. 또 칼럼니스트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를 쓴 프리드먼은요. 또 이런 말을 해요.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맥도날드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런 말이 나왔을까?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요. 모든 것은 악수로 시작해서 악수로 끝난다라는 정직과 성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2장에서는 맥도날드는 한 가족이다라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3장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높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장은 리더십이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면서 솔선수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장은요. 있는 그대로 말하라.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라 라면서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6장은 다양한 의견 교환이 조직을 강하게 만든다. 의사소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7장 마지막은요. 칭찬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라. 인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 한 권이 맥도날드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다 보니까 맥도날드에 대해서 그동안 단순히 패스트푸드점이고 또 그냥 먹는 기업,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맥도날드 기업의 영업 전략이나 판매 전략, 또 그런 운영 시스템, 또 직원을 관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해서 좀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맥도날드 책뿐만이 아니고요. 더 파운더라는 맥도날드 레이 클록에 관한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책과 함께 읽으시면 더 이해도 쉬우시고 또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립 당시 레이 클록은요. 그 회사의 핵심 가치를 정직과 성실로 삼습니다. QSC, 즉 품질, 서비스, 청결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햄버거 피클, 개수에도 신경을 쓰고 또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고 맛있는 햄버거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직접 청소도 하고 정말 솔선수범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화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잘 녹아 있는 거 보면은 정말로 이 설립자 레이 크록이 솔선수범하면서 그 맥도날드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맥도날드는 한 가족이다라는 세 발 달린 의자 개념을 전체 시스템의 토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매장 오너, 또 운영자, 원료 공급업자, 사원이 하나가 되어서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대등한 관계는 맥도날드를 이끄는 그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행운, 전문 지식, 타이밍, 위협, 실행력, 의욕을 고취하는 어떤 리더십이나 성장 기회, 리스크 등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되고요. 또 조직에 필요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구축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요. 기준 이하의 것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자세를 취했는데요. 이런 자세 때문에 전 매장을 똑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또 매일 고객에게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요. 종업원부터 본사, 중역까지 업무의 기준을 설정하고 따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운영 매뉴얼에는요, 직무 내용과 역할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또 교육용 비디오부터 햄버거 대학의 강의, 현장 견학, 개인 지도 등에 이르기까지 직원 개개인을 맞춤 지원하는 어떤 다양한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레이클록이 직접 나타나서 청소하고 그러는 장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책에도 칫솔을 들고 나타나서 대걸레 탈수기에 구멍을 열심히 닦고 또 바닥에 붙은 껌을 떼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솔선수범했다는 글을 읽으면서요. 어떤 열정이나 아니면 정말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이기 위한 쇼였든 간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부여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제가. 또 레이 클록은요, 의사소통은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라는 이런 뚜렷한 전략적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리더였다고 합니다. 그 신념과 가치관을 올바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의사소통이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했고요. 또 그 레이 크록의 오른팔이었죠. 영화에서도 이렇게 패티를 굽고 있는 그 프레드 터너라는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인재를 발굴하는 어떤 그런 탁월한 눈을 가진 사람이 레이 클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인재들을 발굴할 때 정말 그 뭐랄까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인재를 발굴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그런 걸 전혀 구애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딱 보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바로 채용을 하는 거죠. 그 프레드 터너가 1967년부터 1970년 사이에요. 맥도날드가 사사를 이렇게 크게 확장하던 시기에 시스템 분권화를 실시를 해요. 그 분권화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각 지역별 지사는요, 지역 내 운영자와 직영점을 지원하게 되고 그 결과 매장 운영자들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담당자 및 지역 매니저와 이렇게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되어서 의사소통이 훨씬 더 한층 원활해집니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높아지니까 마케팅이나 홍보활동, 매장 운영 부분이나 정보의 흐름 파악 면에서 맥도날드를 아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죠. 또 1970년대부터는요. 오픈도어 정책을 실시를 하는데요. 사내에 문을 하나 더 설치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해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은 회사 내 모든 직원의 협력과 또 의사소통을 촉진하기도 하고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어떤 투명성을 갖게 합니다. 초창기에 고객의 주방을 이렇게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해서 어항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된 것과 또 레이 크록의 어떤 정직이라는 그런 경영 철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 보이게 이렇게 개방함으로써 투명성과 함께 정직과 성실을 은연중에 모든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그러한 개방 정신은 어찌 보면 정말 맥도날드가 세계화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것도 같습니다. 맥도날드가 또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데는요.
물론 레이 클록이 있어서도 뭐 그렇겠지만 프레드 터너나 해리 소너번의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명확한 비전과 또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초창기부터 인종, 성별, 학력에 따른 차별이 적었기에 또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아주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럴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10대 때부터 맥도날드의 시스템에 이렇게 적응하면서 훈련되어 갔고요. 실제로 전체 70%에 달하는 임원이요. 매장 종업원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열정만 이렇게 중시를 하니까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열심히 일한 종업원들도 또 계속해서 임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1950년대 정말 그 성공적인 야망에 쌓인 레이 클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화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차별화된 상품, 또 생활 양식, 문화적 배출구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또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잘 맞아떨어진 그런 행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빅맥이나 에그 맥머핀, 또 치킨 맥너겟, 프렌치 프라이 등 이렇게 동질화된 제품이 뭐 어디를 가도 이렇게 똑같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모든 것들이 레이 클록의 어떤 열정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파운더라는 그 영화에 보면요. 그 뭐 믹서기 처음에 맥도날드를 설립하기 전에 믹서기를 이제 팔러 다녀요. 여러 가지를 판매를 하는데 믹서기를 팔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면은 자신이 그 LP판을 틀어 놓고 성공을 위한 그런 마인드셋 녹음을 듣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그 LP판을 틀어 놓고요. 천재성도 소용없다. 교육도 소용없다. 끈기와 결단만이 힘을 발휘한다. 이런 내용을 쉼없이 듣고 입으로 따라하면서 정말 그 성공에 대한 열망을 하나도 놓지도 않고 정말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저절로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또 영화와 함께 이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맥도날드가 그냥 생긴 거는 아니고 정말 한 사람의 지치지 않는 어떤 열정 때문에 맥도날드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구나. 그 골든 하치. 물론 처음에 맥도날드 설립할 때 그 두 형제한테 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뭐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레이 클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맥도날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는 그냥 맥도날드 책만 읽지 마시고 그 더 파운더라는 영화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해도 더 쉽고요.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 여러 장면에서 또 이렇게 겹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음, 폭넓게 책을 대하시고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레이 클록에 대해서도 감탄을 했고요. 책 자체도 그랬고 물론 지금 현재 맥도날드가 여러 면에서 또 뭐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